전쟁 헤드라인이 시장을 뒤흔든 직후요. 비트코인은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했고 금은 오히려 크게 밀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딱 하나로 모이죠. 이번 반등이 새 강세장의 신호냐 아니면 숏커버링이 만든 기술적 되돌림이냐는 겁니다. 오늘은요. 비트코인 반등의 동력, 금 급락의 이유, 그리고 수급이 말해주는 힌트를 한 흐름으로 정리해볼게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역적인 이란 공습 이후요. 비트코인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4일 들어 하락에 베팅했던 매도 포지션이 빠르게 정리되면서 매수세가 붙었다는 설명이 나와요. 즉 상황이 좋아져서 오른다기보다 숏이 밀리면서 올라갔다. 이 프레임이 반등의 첫 단추입니다. 테거스 캐피털은 뉴스레터에서요. 비트코인이 위기 국면에서 일부 방어적 특성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동시에요. 금의 하락은 전통적 안전자산도 시장 역학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고요. 결론은 이런 주장입니다. 비트코인이 더 유연하지만 베타가 높은 대안으로 자리 잡는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금 쪽 흐름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공습 직후에는 금이 급등했는데요. 이 일에 온스당 5,400달러를 웃돌며 정점을 찍은 뒤 5,160달러까지 큰 폭 하락했다는 서술이 제시됐습니다.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도요. 코맥스 4월물 금 선물이 온스당 5,181.76달러 수준에서 거래됐고 고점 이후 5,000달러 선까지 밀렸다가 소폭 반등한 상태로 정리돼요. 즉 전쟁이면 금이 오른다는 단순 공식이 이번엔 그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수급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받친 문장은 이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ITF가 2억 2,50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해 단기 매수세를 지지했다는 내용이 핵심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숏커버링이 점화를 했다면요. ETF 유입은 바닥을 받쳐주는 보조 엔진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다만 마켓 메이커 앰플럭스는요. 이번 상승을 기술적 요인 내에 더 가깝게 봅니다. 새로운 강세 심리의 회복이라기보다 공매도, 그러니까 숏 포지션 청산이 더 큰 원인이라는 해석이죠. 지정학 헤드라인으로 약세 포지션이 쌓였는데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자 반대 방향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설명이에요. 핵심 뉘앙스는 이거예요. 시장은 재앙도 해결책도 확정적으로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채 그냥 포지션부터 정리해버리는 장면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란 사태 여파로 국내 증시가 이틀째 급락하는 가운데요. 국내 금값도 동반 하락했다는 대목이 붙습니다. 여기서 원인으로 제시된 축이 두 개예요. 첫째, 달러 강세. 둘째, 미 국채 금리 상승. 귀금속 하락을 키운 촉매로 이 조합이 언급됐고요. 또 1월 30일 케빈 워시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후 안전자산 지위가 약화했다는 서술도 같이 따라옵니다. 요약하면요. 전쟁 자체보다 통화정책 기대와 달러의 힘에 귀금속이 더 민감해진 환경이라는 진단이죠. 이 구간 좀 낯설지 않나요? 반등과 별개로요. 비트코인의 중기 흐름이 나빴다는 문제의식도 같이 제시됩니다. 한 달 넘게 내리막을 탔고 올해 들어 20% 넘게 하락했다는 표현이 붙고요. 사상 최고가로 언급된 지난해 10월 9일 장중 1억 7,987만 원 대비 4개월여 동안 45.7% 추락했다는 비교가 따라옵니다. 공습 소식 이후 국내에서 9,200만 원 선까지 후퇴했다가 달러 기준으로도 6만 3천 달러대 초반까지 밀린 뒤 기술적 반등으로 9,700만 원대로 회복했다는 흐름이에요. 심리지표 표는요. 공포 탐욕 지수 10일, 극단적 공포 구간, 김치 프리미엄은 0.64%로 제시됐습니다. 양쪽 진영의 주장이 동시에 나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요. 비트코인의 올해 목표가를 1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낮췄고 심리 악화 시 5만 달러까지도 열어둔다는 관측이 실렸습니다. 근거로는 현물 ETF 자금 유출 가속, 연준금리 인하 가능성 약화를 들었다는 내용이 따라오죠. 누리엘 루비니는요. 지난 1년간 지정학 위기에서 금값은 60% 올랐지만 비트코인은 6% 하락했다는 취지로 비트코인이 해지가 아니라 위험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합니다. 반대로 비트퓨리 회장발 바빌로프는요. 이번 하락을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저가 매수 기회로 본다는 메시지를 냅니다. 즉, 낙관과 비관이 공존하는 구간이 맞아요. 오늘 묶음의 요점은 5줄로 정리됩니다. 1. 7만 1,000달러 회복의 직접 동력은 위험 완화라기보다 숏커버링 해석이 강합니다. 2. 금의 급락은 지정학 변수만으로 안전자산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3. 달러 강세와 미 국채 금리 상승이 귀금속 변동성을 키운 핵심 축으로 제시됩니다. 4. 현물 ETF 순유입은 단기 수급 방어 요인이지만 중기 방향성 확정 근거로 보기엔 이릅니다. 5. 극단적 공포 11. 목표가 하향 5만 달러 시나리오까지 동시에 존재해 혼재가 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번 반등을
새 강세장으로 단정하면 판단이 빨라지고요. 반대로 전부 기술적 반등이라고만 치부하면 위기 국면에서의 구조 변화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로 잡으면 됩니다. 첫째, 긴장이 재확대되면서 리스크가 다시 점화되는지요. 둘째, 금리 달러 변수가 완화되면서 안전자산 가격이 다시 정상적인 상관관계를 회복하는지입니다. 요즘 장은요, 뉴스보다 포지션과 수급이 먼저 움직이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더 차분하게 숫자랑 흐름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알맞는 대응을 구색해 보겠습니다. 제 대응의 실마리의 근거는 담백하고 쉽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겁에 지려 도망칠 때 블랙록의 IBIT 거래량을 보세요. 끝없이 폭락하던 그날 IBIT는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규환 속에서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데이터가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는 여러분을 속일 수 있지만 데이터는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 망했다는데 왜 누군가는 13조 원 어치를 그 자리에서 쓸어 담았을까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 때문에 지금 상황을 단순한 조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월가와 국가라는 새로운 주인에게 강제로 넘기기 위한 기획된 수탈의 과정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들이 파놓은 가장 잔인한 클래리티 법안 404조의 실체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코인 거래소나 서비스 제공업체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한 고객에게 그 어떤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은행의 저축예금 평균 금리는 고작 0.39% 수준입니다. 하지만 만약 규제가 풀려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 이자를 고객에게 나눠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은 단숨에 5%에서 8%까지 치솟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산가라면 0.39%를 주는 은행에 돈을 썩히겠습니까? 아니면 8%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겠습니까? 미은행 연합은 이미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이자가 허용되는 순간 미국 전체 은행 예금의 35%, 무려 6.6조 달러가 은행 금고에서 증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 빠져나간 돈의 37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월가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곧 은행업의 사형 선고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1월 29일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벌어진 소름 돋는 표결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공화당 의원 12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지만 월가의 충복이라 불리는 민주당 의원 11명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월가가 민주당을 앞세워 트럼프의 목줄을 쥐고 흔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6.6조 달러 꿀통을 지켜주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골든 예산이고 AI 인프라 자금이고 국회에서 단 한 푼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무력 시위였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거대한 골든 신화를 완성하기 위해 비트코인의 유동성 브릿지를 파괴하려는 월가의 요구를 받아준 겁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가 마주한 진짜 공포는 돈, 정확히 말하면 부채의 이자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5조 달러를 넘어섰고 고금리 상태에서 매년 갚아야 할 이자 비용만 국방 예산을 통째로 잡아먹을 수준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역사적 유산인 그린란드 골든을 짓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이 부채 이자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인물이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월가가 트럼프의 심장부에 심어놓은 그리고 가장 우아한 트로이의 목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인물이 지금의 하락의 트리거로 거론되었는데요. 평소 트럼프라면 경기를 일으키던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왜 워시의 지명 소식에 기다렸다는 듯 최고의 선택이라며 찬사를 보냈을까요? 자기 식구니까요. 월가는 트럼프의 통제 불가능한 행보를 잠재우고 자신들의 이권을 수호할 말 잘 통하는 관리자가 필요했고 그 적임자가 바로 워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워시가 휘두를 역설적 규제라는 칼날에 있습니다. 워시는 트럼프의 요구대로 금리를 1%대까지 공격적으로 인하하며 비위를 맞추는 척 하겠지만 동시에 연준의 거대한 대차대조표를 잔인하게 축소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지는데 실제 시장의 돈줄은 마르는 기묘한 현상, 즉 유동성 진공 상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략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AI 인프라 같은 생산적 자본으로의 자금 흐름은 장려하되 가상자산과 같은 투기적 유동성은 시스템에서 고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인선의 본질은 비트코인의 완전한 자유를 거세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월가가 규제하고 월가가 검열하며 월가가 수수료를 뜯어가는 제도권 비트코인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왜 전 세계 큰손들이 개인 지갑을 버리고 블랙록의 IBIT 뒤로 몰려가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월가가 허락하지 않는 비트코인은 더 이상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걸 그들은 이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예치하고 고수익을 받으며 하락장에 대응하던 통로가 차단되자 가상자산 시장 내 가용 유동성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지선 역할을 하던 대기 매수세를 증발시킨 것이 이번 폭락의 숨은 원인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마 비트코인 정말 끝났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야말로 진짜 거물들의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월가와 트럼프가 저렇게 지저분한 뒷거래까지 해가며 비트코인을 제도권이라는 우리 안에 가두려고 안달이 났는데 이게 가치 없는 쓰레기라면 굳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지금 블랙록의 IBIT가 역대급 폭락장 속에서 13조 원이라는 미친 물량을 왜 대놓고 쓸어담고 있을까요? 저들은 입으로는 위험을 외치지만 손으로는 여러분이 던진 그 피 같은 물량을 바닥에서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기관이든 개미든 투자의 본질은 결국 딱 하나입니다. 누가 더 싸게 사서 누가 더 비싸게 파느냐. 이 뻔한 원칙 하나가 전부잖아요. 그래서 대체 우리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 건가?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숲을 보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실전에서 필요한 건 바로 앞에 놓인 나무를 보는 눈입니다. 지금 내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다음 주에 뭘 체크해야 하는가? 이게 진짜 절실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단기 관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입식 지표 디오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모든 건 무료로 진행되고요. 왜 지금 단기 관점을 오픈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엄밀히 말하면 손익비가 극도로 좋은 구간입니다. 딱 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가격과 유동성의 괴리입니다. 현재 글로벌 유동성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14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은 폭락을 거쳐 무려 5만 달러의 유동성 갭이 발생한 겁니다. 하방 압력은 이미 6조 달러 증발과 함께 터져 나왔지만 상방으로 열린 공간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둘째, 공포의 정점과 실물 프리미엄입니다. 서구 시장에서는 패닉셀이 터졌지만 아시아에서는 22달러라는 기록적인 프리미엄을 주고 실물을 사재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선물이나 ITF에서 투매가 나올 때 실물 자산의 프리미엄이 붙는 신호는 늘 구조적 바닥이었습니다. 즉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때의 폭발력이 압도적인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셋째, 2026년의 타임라인입니다. JP모건의 베이시스 트레이드 상품이 가격을 누르는 힘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케빈 워시가 설계하는 6.6조 달러 예금 이동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죠. 지금은 이를 잃을 각오로 10을 가져갈 수 있는 몇 년 만에 찾아온 비대칭적 기회의 구간입니다. 무작정 묻어두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더 똑똑한 방법으로 디오스를 활용해 시장을 읽어서 탑다운 방식으로 박스권이 형성되면 상단에서 일부 매도하고 하단에서 재매수하는 박스 매매로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적어드린 신청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디오스를 적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놓치지 않게 꼼꼼히 검토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시고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집니다. 저는 그 길에서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